안녕하세요, 돌빙입니다. 실내 공간 1편에 이어서 2편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편에서는 2열 공간과 트렁크, 그리고 1편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공간 전반적인 이야기와 1열 그리고 기능들에 대한 부분들은 실내 공간 1편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열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열 공간 살펴보기 전에 장점 한 가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승하차가 편하다는 부분입니다. 우리 왜 세단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낮아가지고 다리도 굽히고 허리도 굽혀가지고 이렇게 타야 되죠. 반대로 SUV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너무 높아가지고 약간 올라타듯이 타야 되는 불편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니로 EV는 그 높이가 되게 적당합니다. 1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 차량을 가정용 차량으로 많이 추천을 드렸는데 남녀노소 누구나 타고 내리기가 편하다는 게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은 탈 때 딱 적당한 높이, 이거 내릴 때도 적당한 높이. 이제 2열 공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1열과 다르지 않습니다. 간혹 이런 소형급 차량 같은 경우에는 1, 2열 차별을 두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로는 그런 것 없이 저기 하이그로치와 가죽 감싸기 등 가장 큰 특징이자 사실 단점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가운데 센터 터널이 올라와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높이가 손가락 하나 정도 됩니다. 제 손가락이 좀 짧긴 하지만 가운데에 이렇게 피해서 발을 놓고 앉아봤을 때 좌우 폭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뒤에 3명이 앉아도 크게 불편한 정도는 아니라고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전기차다 보니까 이게 있을 이유가 없는데 이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부분은 되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공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소에 운전하던 그대로 맞춰놓고 온 상태입니다. 제가 옛날과는 다르게 시트를 좀 뒤로 많이 밀어놓고 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열 사이에 여유는 한 뼘 가까이 되죠. 상당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1열 사이 공간에 대한 불만족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트는 지금 가장 아래로 낮춰져 있는 상태거든요. 저렇게 발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제 다리도 편하게 놓고 앉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되게 여유가 있진 않아요. 조금만 한 1cm만 더 높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한데, 저까지 좀 더 높여버리면 시트 포지션이 너무 높아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공간의 폭도 상당히 여유가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소형 SUV지만 준준형이라고 해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게 되는데, 실제 체감이 그렇습니다. 사실 길이를 측정을 해보면은 몇 cm 차이가 안 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자동차 공간에서 1, 2cm 차이도 되게 크게 체감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형급 차량 중에서는 가장 경쟁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전기차를 타다 보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세요. 내가 좀 길 물어보기 쉽게 생긴 그런 상인가 봐. 어쨌든 그렇게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 니로에 대한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누다가 실내를 살펴보게 되셨을 때 진짜 10 중에 8, 9분 다 이제 2열 공간 보고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차 되게 작아 보였는데 2열 되게 넓네요, 이러시면서. 2열 공간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바로 헤드룸 공간일 겁니다. 요즘 차량들 보면 차체 공간은 되게 큰데 헤드룸이 안 나와가지고 좀 불편한 차량들이 있었거든요. 니로 EV의 헤드룸 공간은 전고가 높은 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되게 무난한 편입니다. 보시면은 주먹은 안 들어가요. 근데 제가 키가 큰 편이 아니지만 지금 엉덩이를 바짝 붙이고 허리도 바짝 세웠거든요. 그럼에도 이 정도의 느낌을 보여주니까 무난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80 넘어가시면은 살짝 다을락말락 하시려나? 헤드룸 옆 공간도 그렇게 좁지가 않습니다. 굳이 이렇게 보자면은 C필러가 좀 가까운 느낌 들긴 하는데, 뭔가 체감적으로나 아니면 시야나 이런 가리는 그런 불편함은 있진 않고요. 2열 시트 방석의 착자감도 무난한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쿠션감이나 또 각도가요. 그리고 보통 이 소형급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앞뒤 공간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더라도 이 시트 방석의 길이가 짧아가지고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다리를 딱 붙이고 앉았을 때 여기에 손가락이 하나 정도 남는 정도의 길이를 보여줍니다. 제 다리가 좀 짧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무난한 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앉았을 때는 여기 좀 뜨죠. 이렇게 손바닥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그렇지만 이 또한도 다른 차량이나 비슷한 컨셉의 차량을 생각했을 때 무난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착자감이나 공간적인 부분이나 무난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존재합니다. 바로 리클라이닝이 되지가 않습니다. 리클라이닝 안 된다고 해도 그 각도가 되게 불편한 정도는 아니고, 무던하게 받아들이자면 평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긴 하지만 우리 쉐보레에 비해서는 양반이기도 하고요. 근데 니로 EV가 워낙 편의적인 측면에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고, 또 가정용 차량으로서 추천을 많이 드렸고 컨셉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아쉬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제 리클라이닝을 하고 싶다 한다면은 저쪽에 고리 부분을 조금 손을 봐가지고 시공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저도 할까 말까 고민이 좀 되네요. 가운데에 팔걸이는 무난하고 플라스틱으로만 되어 있고,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여기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렁크에서 뭔가 긴 물건을 싣고자 할 때 이 가운데를 관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폴딩을 해서 이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가정용 차량으로 추천드린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아이소픽스도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딱 보일 정도로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차량 중에서는 저게 너무 깊게 들어가 있어서 좀 불편하거나 또는 너무 나와 있어서 불편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되게 적당히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열과 차별점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가지 있기는 한 게 1열은 원터치 업앤다운이 가능한데 2열은 그냥 일반 전동 윈도우입니다. 그리고 그 앞쪽으로는 2열 열선 시트 버튼이 2단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 전기차가 워낙 공조에 주행 가는 거리 영향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좀 많지 않을 때 위기 상황에서는 히터 사용을 최대한 자제를 하고 이런 열선 같은 것들로 추위를 좀 버티면서 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2열에 열선이 없으면 좀 섭섭하죠.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좀 필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열 말씀드릴 때 도어 포켓 되게 작다 하지만 양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은 2열의 도어 포켓은 컵홀더만 하나 딸랑 있습니다. 이 뭐 그냥 음료수병 하나 넣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 2열에 있는 사람이 물건을 수납을 하려면은 1열 뒤에 있는 저 포켓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1호 EV에는 2열 에어벤트가 존재를 합니다. 이게 상품성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더라고요. 2열 벤트 있냐 없냐에 따라서 아예 차량의 선택 자체가 달라질 정도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 하면은 그렇게 풍량이 되게 세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에코 모드로 다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에코로 했을 때는 이게 풍량이 좀 더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있으나 없으나 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렇지만 확실히 있는 게 좋긴 하죠. 그 아래로는 이렇게 220V 인버터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트랙스 같은 경우에는 150W까지였거든요. 근데 니로는 200W까지로 이제 허용 전력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만 200이든 150이든 사실 이거는 그냥 충전용이라고 보는 게 마음 편합니다. 제가 옛날에 140W짜리 미니 고데기를 한번 써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막 뜨거워지기만 하고 정작 제대로 동작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220V를 직접 꼽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정도로만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은 이제 V12이 가능한 차량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 인버터가 좀 더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요. 야, V12는 저도 진짜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되게 인스턴트 충인데 전자레인지 하나만 딱 들고 나가도 차박이 되게 재밌어질 것 같아요. 2열은 이 정도면 다 살펴본 것 같고요. 이제 트렁크를 봐야 되는데, 트렁크 보기 전에 제가 1편에서 빼먹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바로 시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니로의 시트는 쿠션감이나 뭐 착자감, 크기, 몸을 잡아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차급 대비해서 무난한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동급 차량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오히려 좀 좋은 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근데 제가 5개월 탄 입장에서 드린 말씀이고, 또 동급과 비교해서 드린 말씀인데요, 일부 오너분들 사이에서는 시트가 좀 불편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호회나 카페 같은 데서 정보를 또 많이 얻어보시고, 혹시나 니로 주변에 타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잘 물어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경쟁력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보조석도 전동 시트가 된다는 점입니다. 아이고 개털 죄송합니다. 동급 차량에서 흔한 경우가 아니고 위급이라 하더라도 등급이나 옵션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하는 부분일 수 있는데요, 1호 EV는 이렇게 전동 시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허벅지 앞쪽의 높이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또 럼버 소프트까지 기본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전동으로 가능한 덕분에 편하게 맞출 수 있어 가지고 착자감을 좋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심지어 승차감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높이 조절이 아예 안 되는 차량들도 있거든요. 이제 트렁크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럽죠? 죄송합니다. 트렁크는 이렇게 수동입니다. 전동 트렁크가 아니에요. 뭐 온갖 옵션 다 있다고 자랑을 다 해놨는데 조금 민망한 부분. 하지만 뭐 쇼바가 좋아가지고 크게 불편함은 없습니다. 트렁크의 공간은 이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소형 SUV 정도의 크기구나, 그 정도의 느낌입니다. 다만 이제 현대기아차가 좀 그런 경향을 띠는데, 이 폭은 조금 넓은 편이라서 가정용 차량으로 일반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그렇게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는 그 정도의 트렁크 사이즈입니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왼쪽에 이렇게 스피커 위치를 하고, 트렁크 등은 오른쪽 한쪽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만 보면은 체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 캐리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캐리어 한번 실어 볼게요. 일단 이렇게 세로로 한번 실어 보겠습니다. 딱 저만한 캐리어가 들어갑니다. 사실 이제 전장이 긴 차량은 아니라 가지고 트렁크의 길이는 폭에 비해서 좀 짧은 기분이 있긴 한데, 이 정도로 들어가 주니까 또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역시나 전고가 또 높은 차량이 아니라서 트렁크의 높이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닌데 이게 충분히 세워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족들끼리 여행 간다고 이제 캐리어를 실게 되면은 이게 3개 세로로 실어질 수 있는 공간이죠. 트렁크의 폭이 1m 4cm 조금 넘습니다.
트렁크의 깊이는 72cm 정도 나오네요. 가장 깊은 쪽이 한 76cm 정도 나오고요. 높이는 뭐 캐리어로 측정을 하긴 했지만 68cm. 그리고 트렁크 아래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아래 공간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되게 정리를 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약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3단으로 올려서 아래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제가 변명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정리 안 했어요. 제가 평소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워큐브 이동형 충전 케이블을 전 여기 넣어놓고 있고, 그 밑에 우산이랑 저기 뭐 세차용품들, 그다음에 왼쪽에 소화기 넣어놨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놨습니다. 좀 특이한 구조가 있다면 이쪽에 이렇게 비어 있죠. 저쪽도 비어 있는데 이게 원래 러기지 스크린 그게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냥 창고에 집어넣었는데, 그거를 만약에 창고에 넣지 않고 차에 놔두고 싶다 했을 때는 그거를 뽑아 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뜯어 가지고 편하게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해놨고요. 자, 그리고 이거를 드러내면은 아래 공간을 또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렇게 뭐 견인고리라든지 간단한 공구들, 타이어 키트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또 나옵니다. 잘 안 쓰는 것들 이런 걸 넣어놨어요. 이건 좀 잘 써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 트랙스 차박 공간을 좀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밑에 공간에 스페어 타이어도 빼고 이래가지고 활용을 했었는데, 이것도 만약에 풀어보면 이 정도 공간을 확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깊이가 한 27cm 정도 되는 것 같고, 폭이 대략 70cm 정도, 그리고 깊이는 좀 둥글게 되어 있긴 하지만 최대 길이가 한 72cm 정도 나올 것 같네요. 이 트렁크 덮개는 당연히 그냥 쉽게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엔진룸 한번 살펴볼게요. 엔진룸이 아니라 모터룸이라고 해야 좀 명칭이 정확하려나? 아이고. 뭐 리프트 쇼바 같은 건 없고 저렇게 거리식으로 달아줘야 되고요. 모터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엔진 같은 그런 복잡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공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또 지저분하냐. 그래서 요즘 전기차들은 프렁크라고 하는 앞쪽 트렁크가 있는 경우가 좀 있죠. 이로는 따로 프렁크가 없는데요. 이제 싸제 제품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모터 커버, 인버터 커버 빼내고 위에다가 남은 공간에 이제 프렁크를 설치하는 그런 것들인데, 그거를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저 리프트 쇼바도 하나 좀 달아주는 게 사용상에 좋을 것 같네요. 특별히 짚을 부분은 따로 없고, 여기 냉각수, 파란 색깔 절연 냉각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에 냉각수 때문에 좀 말이 많았었죠. 그리고 앞쪽에 보면은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 당길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충전구가 열리지 않을 때 저기를 통해서 당겨가지고 열어주는 그런 비상장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니로 EV 실내 공간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나 빠뜨려 먹었던 부분들은 앞으로 생각날 때마다 또 차차 다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박편하고 주행편이 남았는데요. 사실 주행편이 가장 중요하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할 테니까 니로 EV에 관심 있으신 분들 끝까지 시청을 하셔가지고 니로 EV가 어떤 차량인지 파악하시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